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과 골격적 비대칭을 갖고 있는 환자의 교정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이제 교합이 떠서 이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고요. 예전에 브라켓 교정으로 한 1년 반 정도 교정을 했던 환자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 배열 자체는 비교적 가지런한 상태였으나 지금 보시면 이제 송곳니 부분에서 조금 교합이 떠 있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중심선이 지금 맞지 않고 어금니 쪽에 인위적으로 교합면에 레진을 올려서 교합이 띄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턱관절이 좀 불편해서 예전에 교정 치료를 받고 나서 턱관절 전문으로 한다는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그런 장치도 껴보고, 그 다음에 교합면에 이렇게 레진을 올려서 교합을 높인 다음에 계속 조정해 가면서 하는 그런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치료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는 아니었어서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우선 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을 해서 현재 상태를 평가받고, 구강내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받고, 만약에 거기에서 교정을 치료를 하기에 괜찮은 상태라고 하면 그때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고 환자분은 의뢰를 드렸고요. 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만 치료를 받고, 이제 턱관절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로 되었습니다. 방사선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금니 쪽, 위아래 쪽 다 모두 교합면에 레진을 좀 올려놔서 이제 해당하는 어금니 쪽만 조금 닿고 앞니 쪽과 이제 작은 어금니 쪽은 잘 교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은 분석을 해봤을 때 예전에 교정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지금 골격적으로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좀 발달이 덜 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골격적 2급 부정교합 소견을 보였고요. 지금 위에 앞니는 조금 각도가 뻗어져 있어서 정상 각도가 한 105도 내외거든요. 근데 이제 100도도 안 되는 모습, 상대적으로 아래 앞니는 조금 더 앞으로 뻗어져 있는 전형적으로 2급 부정교합에서 보이는 앞니 각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어금니 사이사이에 이렇게 떠서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관찰이 되고요. 입술 나온 정도를 보시면 코끝과 턱끝 기준으로 봤을 때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정상보다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모습 사진을 보았을 때는 이제 비대칭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 특히 아래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초진 사진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금니 쪽에 하얀 색깔 레진으로 좀 올려놓은 상태고요. 앞에 끝에서 두 번째 아래 큰 어금니들도 지금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는데 이 크라운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어금니들은 다 교합이 되지 않고 뜨고요. 여기만 지금 닿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뒤에 있는 어금니는 닿지만 이제 앞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나 송곳니 쪽은 다 떠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정 치료를 받을 때 위에 앞니에 치간 삭제를 조금 많이 시행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치아가 많이 갈려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또 치아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작아서 거의 위에 두 번째 앞니랑 아래 두 번째 앞니랑 사이즈가 비슷할 정도로 치아를 많이 다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교정 치료 중인 사진인데요. 이제 교정 치료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높여진 레진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도 높게 돼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교정하는 동안은 임시 치아 상태로 이제 높이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다르기 때문에 중심선을 회복을 하고, 또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다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에는 중심선이 잘 맞았기 때문에 이제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뒤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시행을 했고, 아래 같은 경우는 중심선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위주로 이제 후방 이동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7개월 차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방 이동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그다음에 미니스크류를 심어서 같이 후방 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치아 배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삐뚤빼뚤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서 이제 치료 7개월 차지만 위아래 모두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서 이제 적극적인 치아 이동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환자분은 이제 혹시나 교정하는 중간에 턱관절 질환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증상이 생기면 꼭 말씀해 달라고 했고요. 다행히 치료하면서 저희가 치료 속도도 조절하고 치료 계획도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턱관절의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상태로 교정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 15개월 차고요. 지금 이전 사진에 비해서 중심선이 많이 맞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보시면 어금니에 뜨는 것이 별로 없이 지그재그가 잘 받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양호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제 왼쪽은 물리는 게 많이 맞는데요. 아직 비대칭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교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계속 치아 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정 종료는 2년 정도 됐을 때 교정이 끝났고요. 이제 위에는 예전에 교정을 할 때 많이 다듬었기 때문에 위에는 더 이상 치간 삭제를 하지 않았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을 맞추는 역할도 있고 치아 사이즈 비율을 맞춰야 또 앞니 교합과 어금니 교합도 잘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치아는 치간 삭제를 조금씩 시행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치료 마무리 시점에는 위아래 중심선이 이제 거의 차이 나지 않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합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양호하게 거의 다 물리는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정 과정에서 옆모습 입안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초진 사진 때는 레진이 좀 올라가 있고 큰 어금니만 물리고 작은 어금니와 송곳니 쪽은 다 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물리는 것도 치아의 뾰족한 부분끼리 맞닿기 때문에 교합 자체도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치아 이동을 시작하면서 위아래 어금니들이 제법 지그재그로 물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금니에 뜬 부분들도 적어지고, 그래서 교정 마무리 시점에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교합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정 전후의 앞모습 입안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중심선이 안 맞는 게 거의 다 일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합면에 뜬 부분 없이 치아들끼리 잘 맞물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두 번째 앞니가 조금 펴져 있는 모습들도 그 다음에 가지런하게 배열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의 옆모습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모두 교합이 많이 떠 있었는데 가지런하게 잘 물리도록 마무리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높여진 크라운들도 교합면의 높이에 맞춰서 다시 재형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치아 뿌리 축에 크게 문제 없고 잇몸도 특별하게 더 나빠지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치아를 전체적으로 후방이동을 시켰고, 특히나 위쪽에서 더 많이 후방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예전에는 위에 끝에 어금니가 아래보다 더 앞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뒤로 위치해서 좀 더 이상적인 교합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 중첩한 것을 보시면은 까만 색깔이 교정 전, 빨간 색깔이 교정 후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를 후방 이동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금니들이 조금씩 뒤로 움직인 모습, 그리고 위에 앞니 같은 경우도 이제 뒤로 좀 많이 가서 입술도 많이 들어간 모습, 아래 앞니도 이제 위에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뒤로 들어가서 앞니 교합이 더 좋아지고 아래 입술의 돌출도도 많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위적으로 높였던 교합면은 저희가 조절을 해서 위아래 이가 잘 물리도록 진행을 한 모습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교정 전에 있던 턱관절 질환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정이 끝난 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발된 거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턱관절 질환이라는 것들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더라도 나의 뭐 전신적인 상태,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경우에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이를 잘 악문다거나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턱을 기는 습관이 있다던가, 뭐 그런 습관에 대해서도 많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꼭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환자분의 그런 요인에 따라서 똑같은
똑같은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체크를 하면서 치료 계획이나 치료 속도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 원래 있었던 분들이라면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교정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께 꼭 교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만 치료 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고, 교정하는 중간중간에도 턱관절에 문제는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더 좋고, 그러면은 최대한 부작용 없고 중간에 문제 없이 교정 치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